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트레이더 비트아메리카입니다. 제가 햇스로 3년 동안 코인 매매를 하면서 유일하게 후회하는 게 있는데 아마 이걸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은 한 열대 번 깡통 찰 거 한 절반으로 줄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밸런스 게임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1번 매일 1% 수익 보기, 2번 매일 1% 손절하기. 자,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은가요? 네. 자, 그러면은 뒤에 이런 조건을 하나씩 더 붙여보죠. 딱 한 번씩 크게 손절 혹은 수익을 보는 겁니다. 뭐 복리의 마법은 초고수 영역이니까 일단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제 경험과 주변 지인들을 봤을 때 오히려 2번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수익률은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털리는 이유는 자를 때도 1%를 자를 수 있다면 문제가 없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계좌가 차츰차츰 녹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위 5% 트레이더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영상은 제가 앞으로 올릴 모든 영상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영상 중에 하나니까 꼭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투자를 왜 하시죠?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함이죠. 투자란 기본적으로 일정 자본, 즉 투자금을 가지고 그 종잣돈을 불려가는 과정입니다. 돈을 불릴 수 있다는 것과 동의어가 뭘까요? 역설적이지만 저는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 이 바닥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이 손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핵심이거든요. 자, 손절을 단순히 내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겁니다. 손절이 이제 돈을 지키라는 행위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 실제 매매를 해봐야겠죠. 모의 투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기안84님으로 인해서 마라톤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요. 마라톤도 처음부터 풀코스를 뛰지 못한답니다. 저는 애초에 그냥 걸어서라도 끝까지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그렇게도 할 수가 없는 코스래요. 뭐 자기한테 맞는 신발도 사야 되고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거리를 늘려가면서 수개월 동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연습을 확실하게만 하면 최초 시도 때 완주를 바로 할까? 실제 대회에서는 또 그만한 변수가 있을 겁니다. TV를 보면 기아님도 수차례 쓰러지고 포기할까 하다가 결국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달리기가 취미였던 그런 사람도 수개월을 연습했지만 쉽지 않았던 게 실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신발을 사는 건 나한테 맞는 매매를 찾는 행위인 거고 차츰차츰 단계를 늘려가는 건 무수히 많은 연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42.19km를 채웠으면은 메달을 주나요? 아니죠. 경기에 참가를 해서 성과를 내야 메달을 줍니다. 적어도 그래야지 기념품이라도 나오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공부하고 차트에 선 긋고 노트 정리하고 가상 매매일지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은 실전에 들어오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 꼬여요. 왜냐면 단순히 시장을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내 시드를 투입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10원이라도 좋으니까 실제 내 돈을 투입해서 결과를 보고 그 안에서 빨간불이 뜨면 손절도 해보고 견뎌보기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 원으로 하다가 10만 원도 사보고 100만 원도 사보고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시드가 많고 지표들 좀 볼 줄 안다 라고 해서 돈 버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수입, 내 가정, 뭐 일, 환경, 시간, 성향, 대응 능력, 대담함 등등. 이걸 요즘 말로는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눈으로만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마 유튜브나 책 같은 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만 보면 다 맞는 말 같고 나도 막 될 것 같은 기분이 팍팍 생길 겁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죠.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충분히 내 걸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차트에서 주는 시그널을 수익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위 트레이더들이 가지는 세 번째 개념이 나옵니다. 돈의 흐름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매매의 핵심인 부분인데 저는 거래량과 지지저항을 이용해서 매매를 합니다. 보조지표를 싹 지워뒀죠. 앞으로 하나씩 영상 올리겠지만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자, 똑똑하신 분은 아마 이것만 봐도 이 말을 탁 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차트 한번 쭉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은 보통 특정 매물대를 이탈하는 자리들입니다. 어느 정도 매수세가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으나 실패하면서 윗꼬리를 만들죠. 그리고 이 라인을 돌파할 때 엄청난 매수세가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특징을 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돌파 시도에서 거래량이 부족해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부분 볼게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거래량 터진 캔들들을 한 번 해볼게요. 자, 표시해보면 고점과 지지 라인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또 큰 그림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가지 라인 중에 어딘가를 이탈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방향성이 정해질 겁니다.
자, 돌파 시도를 수차례 보여주지만 결국 실패하고 결국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면서 큰 물량이 쏟아져 나오죠. 자, 이번에 또 여기서부터 볼게요. 제 영상 중에 장대음봉 매매법이라고 있는데 그걸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시가까지는 어떻게든 올라올 건데 여기서부터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했죠. 보통 뚫지 못하는 차트는 이런 곳에서 바로 빠져버리거든요. 시가도 일종의 저항대니까. 그리고 시가 부근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아오던 차트는 직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또 엄청난 거래량이 나옵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가격을 올리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거래량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렇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논쟁이랑 크게 의미는 없고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차트 분석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까지 과정들을 하나에 합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막연한 차트보다는 눈에 들어온 것들이 훨씬 많죠. 이게 차트의 기본이고 돈의 흐름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디테일을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디테일을 잡아드리는 게 교육 채널이고 그거를 이렇게 써먹어야지 단순히 타점 좀 얻어가려고 하시면 발전이 없다 이거예요. 자, 제 영상을 보셔도 되고 다른 사람의 영상을 봐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차트 분석과 투자 방식에 정답은 없거든요. 누구는 이평선이 맞을 수도 있고 누구는 RSI가 누구는 거래량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단지 자기 성향과 투자 방식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의 매매법을 익히려면 그 사람의 사고 방식과 생각의 흐름까지 싹 다 베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방법을 나 스스로 충분한 고민과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정리하자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매매, 즉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차트에다가 지식들을 연결시켜 보고 내가 생각한 시그널들이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잘하는 것 하나만 찾아도 단언컨대 정말 먹고 사는데 지장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인 영상 업로드하기 전에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낭비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씩 디테일을 잡아가는 영상들을 올려드릴 거고요. 교육 채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더보기 눌러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